내 연인이자 상사인 민준이 내 아이디어를 훔쳐 자신의 것으로 발표하며 나를 그냥 인턴지라고 비웃었다. 너 같은 애가 뭘 안다고? 그냥 커피나 타오라고. 그 말은 내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 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물이 고였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나는 이미 결정했으니까. 이 고통을 삼키고 더 강해져서 돌아올 테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이 침묵이 나를 얼마나 변화시킬지. 민준과 나는 대학 선후배로 만났다. 그는 항상 야심차고 매력적이었다. 졸업 후 그가 일하는 대기업에 인턴으로 들어간 건 그의 추천 덕분이었다. 우리는 비밀 연애를 시작했다. 밤늦게까지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그는 내 아이디어를 칭찬했다. 너 정말 똑똑해. 나중에 같이 성공하자.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그 프로젝트는 합병건이었다. 우리 회사가 경쟁사와 합치는 거대한 딜. 나는 밤새워 자료를 분석하고 위험 요소를 파악했다. 민준에게 공유한 그 아이디어는 합병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라고만 말했다. 발표 당일 회의실은 임원들로 가득했다. 민준이 내 아이디어를 그대로 읊었다. 모두가 박수를 쳤다. 나는 뒤에서 지켜봤지만 그는 나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회의 후 복도에서 그를 붙잡았을 때 그는 웃으며 말했다. 현실이야, 수연아. 내가 뭘? 인턴이 아이디어를 내? 웃기지 마. 그 말은 나를 무너뜨렸다. 나는 그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아니, 울음이 아니라 분노였다. 왜 내가 참아야 하지? 왜 이런 세상에서 약자는 항상 짓밟히지? 하지만 나는 일어섰다.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다. 오히려 더 열심히 했다. 왜냐하면 복수는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관찰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음 날부터 나는 민준을 지켜봤다. 그의 일상, 습관, 약점. 그는 야심가지만 게으르다. 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하 직원에게 떠넘긴다. 그의 상사인 팀장은 엄격하지만 실적에 약하다. 나는 그 틈을 노렸다. 먼저 내 자신을 단련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고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 법률, 경영, 심리학. 복수는 지식으로 무장해야 한다. 낮에는 사무실에서 조용히 일했다. 커피를 타오라는 말에 웃으며 따랐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했다. 민준의 다음 프로젝트는 무엇일까? 그의 약점은 어디일까? 한 달 후 기회가 왔다. 민준이 맡은 또 다른 딜에서 오류가 생겼다. 그는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세금 관련 문제를 놓쳤다. 나는 그걸 알았지만 말하지 않았다. 대신 익명으로 팀장에게 팁을 줬다. 이 부분 확인해보세요. 팀장은 민준을 불러 혼냈다. 민준은 화가 나서 사무실을 나갔다. 그날 밤 민준이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연아, 너였어. 왜 그래?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나 인턴인데. 그는 웃으며 넘겼지만 나는 느꼈다. 그의 불안. 복수는 이렇게 시작된다. 작은 균열로부터.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 자신도 변했다. 예전에 나는 착하고 순수했다. 이제는 모든 대화를 계산한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웃음 뒤에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오른다.
이 사람도 날 이용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스스로를 타이른다. 살아남기 위해선 필요해. 민주는 점점 압박을 느꼈다. 그의 실적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뒤에서 도왔다. 아니, 방해했다. 그의 문서를 살짝 수정해 오류를 심었다. 물론 추적되지 않게. CCTV가 없는 시간에 그의 컴퓨터에 접근했다. 비밀번호는 그의 생일, 바보같이. 2달째, 민준이 나에게 다시 접근했다. 수연아, 우리 다시 잘해보자. 그때는 미안했어. 그의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위기에 처했으니까.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생각해볼게. 이 속으로는 생각했다. 내가 나를 이용했듯 나도 너를 이용할 거야. 이제 본격적인 계획이 시작됐다. 합병 프로젝트가 재개됐다. 민주는 여전히 리더지만 불안정하다. 나는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내 실력 덕분에. 팀장은 나를 칭찬했다. 수연 씨, 아이디어가 좋아요. 민준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걸 봤다. 나는 민준의 약점을 더 파고들었다. 그의 사생활. 그는 회사 동료와 바람을 피운 적이 있다. 증거를 모았다. 사진, 메시지. 하지만 바로 터뜨리지 않았다. 기다렸다.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3달째 합병 협상이 절정에 달했다. 민준이 발표를 준비 중이었다. 나는 그의 자료에 치명적인 오류를 심었다. 법적 허점이 드러나도록. 발표 당일 임원들이 지적했다. 민준은 당황했다. 땀을 흘리며 변명했다. 회의 후 민준이 나를 불렀다. 너우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왜? 인턴이 뭘 안다고. 그는 창백해졌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복수의 쾌감. 하지만 동시에 공허. 이게 나인가? 민준의 몰락은 서서히 진행됐다. 그는 실수로 인해 경고를 받았다. 팀장은 그를 신뢰하지 않게 됐다. 나는 그 틈을 이용해 내 위치를 강화했다. 매일 보고서를 제출하며 내 아이디어를 강조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하면 리스크가 줄어요.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내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이게 옳은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는 나쁜 놈이지만 완전한 악당은 아니다. 그는 그냥 야심차고 약자를 이용하는 평범한 사람. 한국 사회에서 흔한 유형. 나도 그랬을까? 만약 내가 그의 위치였다면? 그런 생각을 떨치기 위해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민준의 과거를 조사했다. 대학 시절 그는 비슷한 짓을 했다. 동아리에서 후배의 아이디어를 훔쳤다. 증인을 찾았다. 익명으로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회사 내부 커뮤니티에. 민준 씨, 예전에도 그랬대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민준은 점점 고립됐다. 동료들이 그를 피했다. 그는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수연아, 도와줘. 미안해.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상사에게 더 많은 증거를 흘렸다. 물론 간접적으로. 4달째 민준이 나를 찾아왔다. 카페에서. 그의 눈은 충혈됐다. 너였구나. 왜 이렇게까지? 나는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다. 왜?
내가 날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냥 성공하고 싶었어. 너도 이해할 텐데. 그 말에 나는 화가 치밀었다. 이해. 내가 내 꿈을 짓밟았는데? 하지만 표정은 유지했다. 이제 와서 후회해. 늦었어. 그는 울 것 같았다. 그 모습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복수는 쾌감이지만 동시에 고통이다. 그의 약함을 보는 게 나를 약하게 만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거울을 봤다. 내 눈빛이 변했다. 차갑고 계산적. 예전의 수연은 어디 갔지? 친구들이 걱정했다.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일이 바빠. 하지만 속으로는 외쳤다. 너희는 모르지. 이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합병 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올랐다. 민주는 여전히 참여하지만 역할이 줄었다. 나는 보조 역할을 맡았지만 실질적으로 주도했다. 자료를 정리하고 전략을 제안했다. 임원들이 나를 주목했다. 수연 씨, 잘하네. 민주는 이를 갈았다. 그는 반격을 시도했다. 내 과거를 캐려했다. 하지만 나는 준비됐다. 내 약점은 숨겼다. 소셜미디어를 청소하고 지인들에게 입단속했다. 그의 시도는 실패했다. 오히려 그게 그를 더 의심스럽게 만들었다. 5달째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합병 계약서에 서명 직전 나는 민준의 이름을 넣은 가짜 문서를 만들었다. 물론 추적되지 않게. 그 문서는 그의 부정 행위를 암시했다. 팀장에게 전달됐다. 민준은 호출됐다. 이게 뭐야? 그는 부정했다. 하지만 증거가 쌓였다. 그는 해고 위기에 처했다. 그날 밤 그는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연, 제발. 내 인생 끝나. 나는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 파괴인가?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가 날 파괴하려 했으니까. 하지만 밤에 악몽을 꿨다. 민준의 얼굴이 내 얼굴로 변하는 꿈. 이제 복수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나는 민준의 자리를 노렸다. 그의 실수로 인한 공백을 메우며 내 능력을 증명했다. 임원 회의에서 나는 발표했다. 이 전략으로 합병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모두가 박수 쳤다. 민주는 퇴사 압력을 받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나를 만났다. 너 괴물이 됐어. 그 말은 나를 흔들었다. 괴물. 어쩌면 맞아. 하지만 내가 만든 거야? 민준의 퇴사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회사 측은 그의 실수를 이유로 그를 내보냈다. 그는 변호사를 고용하려 했지만 증거가 명확했다. 나는 뒤에서 지켜봤다. 그의 절망적인 표정. 그게 나를 만족시켰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들었다. 퇴사 후 민주는 연락을 끊지 않았다. 메시지로 애원했다. 수연아, 용서해. 다시 시작하자. 나는 무시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더 파헤쳤다. 그는 새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소문 때문에 어려웠다. 나는 업계 지인들에게 힌트를 줬다. 민준 씨, 조심하세요. 이 과정에서 나의 변화를 느꼈다. 예전에는 공감을 느꼈을 텐데 이제는 냉정하다. 약 미트는 짓밟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자연스러워졌다. 친구 한 명이 물었다. 수연아, 너 변했어.
무슨 일 있었어? 나는 대답했다. 세상이 가르쳐줬어. 합병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나는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했다. 이제 민준의 자리가 내 거다. 사무실에서 그의 책상을 치우는 걸 봤다. 그 순간 쾌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곧 공허가 따랐다. 이게 끝인가? 복수는 만족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더 큰 구멍을 만든다. 6달째 민준이 나를 찾아왔다. 그의 모습은 초췌했다. 수연, 내가 한 짓 다 알아. 왜 이렇게까지? 나는 사무실에서 그를 마주했다. 내가 시작했어. 나를 인턴으로 봤으니까 그는 웃었다. 쓰게. 너도 이제 나처럼 될 거야. 이 세상에서. 그 말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처럼. 야심차고 이용하는 사람. 어쩌면 이미 됐을까? 나는 그를 쫓아냈다. 하지만 마음속에 씨앗이 심어졌다. 복수의 대가. 내 인성의 상실. 이제 나는 더 높은 자리를 노렸다. 하지만 민준의 그림자가 따라다녔다. 밤에 그의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미안해, 그게 진심일까? 아니, 상관없어. 나는 앞으로 나아갔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이번에는 국제합병. 나는 리더가 됐다. 하지만 민준의 과거처럼 부하 직원이 아이디어를 냈다. 나는 칭찬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걸 내 것으로 만들까? 그 생각에 소름이 끼쳤다. 내가 민준이 됐나? 도덕적 딜레마가 시작됐다. 복수는 나를 변화시켰다. 이제 모든 게 의심스럽다. 동료들의 미소 뒤에 야심이 보인다. 나는 더 조심스럽게 됐다. 문서를 2번 확인하고 대화를 녹음했다. 민준은 결국 다른 도시로 이사 갔다. 소문으로 들었다. 새 직장을 구했지만 작은 회사, 그의 삶은 내려앉았다. 나는 만족했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만약 그가 돌아온다면? 복수를 시작한다면? 나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비밀스럽게. 상담사는 물었다. 왜 이렇게 됐나요? 나는 솔직히 말했다. 복수 때문에. 그는 고개를 저었다. 복수는 자신을 해칩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민준의 삶을 완전히 파괴할 계획이었다. 그의 가족, 친구, 하지만 그게 나를 더 파괴할까? 시간이 흘렀다. 7달째 나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위치에 올랐다. 하지만 민준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소셜미디어로 나를 스토킹했다. 메시지, 너의 성공은 내 덕분이야. 나는 차단했다. 하지만 불안이 커졌다. 복수는 이제 사회적 네트워크로 확대됐다. 나는 민준의 지인들에게 접근했다. 간접적으로. 민준 씨, 요즘 어때요? 그들의 대답에서 약점을 찾았다. 그의 가족 사업에 문제가 있었다. 나는 그걸 이용했다. 익명제보로 세무조사를 유발했다. 민준의 반응은 격렬했다. 그는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너 미쳤어. 가족까지.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내 가족을 망쳤어? 내 꿈이 가족이었어. 그는 소리쳤다. 너 괴물이야. 그 말은 나를 흔들었다. 괴물. 어쩌면 맞아. 하지만 멈출 수 없다. 복수는 중독이다. 한 번 시작하면 끝이 없다.
나는 더 깊이 들어갔다. 그의 새 직장에서 소문을 퍼뜨렸다. 민준 씨, 과거에 문제 있었대요. 그의 삶은 무너졌다. 해고됐다. 이제 무직. 나는 지켜봤다. 쾌감. 아니, 피로. 이게 나를 지치게 만들었다. 밤에 잠이 안 왔다. 이제 그만할까? 하지만 아니. 완성해야 해. 8달째, 민준이 나를 고소하려 했다. 증거를 모았다. 하지만 나는 준비됐다. 변호사를 고용하고 반증을 만들었다. 법정에서 이길 자신 있었다. 한국 법은 증거 중심이니까. 재판 준비 중 나는 민준을 만났다. 중립 장소에서. 그는 지쳐 보였다. 수연, 그만하자. 둘 다 망할 거야. 나는 웃었다. 이미 늦었어. 하지만 속으로는 도두했다. 이게 가치 있나? 재판은 시작됐다. 민준의 주장은 약했다. 내 쪽 증인이 많았다. 그는 패배했다. 벌금과 명예훼손. 이제 그의 이름은 더럽혀졌다. 승리 후 나는 축하 파티를 열었다. 하지만 혼자였다. 친구들은 멀어졌다. 내 변화 때문에. 나는 술을 마시며 생각했다. 이게 행복인가? 복수의 대가는 컸다. 내 정신 건강. 이제 불신이 기본이다. 모든 사람이 적처럼 보인다. 회사에서조차. 9달째 새로운 위기가 왔다. 민준이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들었다. 나는 충격받았다. 내 탓인가? 상담사에게 갔다. 당신의 복수가 그를 몰았어요. 나는 부정했다. 그가 자초한 거야? 하지만 죄책감이 밀려왔다. 복수는 나를 파괴했다. 이제 나는 민준처럼 됐다. 약자를 이용하는 사람. 민준의 자살 시도 후 나는 변했다. 병원을 방문했다. 비밀스럽게. 그는 살아났다. 하지만 나를 봤다. 수연. 왜 왔어? 나는 말했다. 확인하러. 그는 웃었다. 내 승리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승리가 아니다. 상처의 연쇄. 나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멈추기로 했다. 더 이상의 파괴는 나를 망칠 테니까. 하지만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회복 후 나를 공격했다. 소셜미디어에 내 이야기를 올렸다. 내 전 여친이 복수로 날 망쳤어. 소문이 퍼졌다. 회사에서 나를 이상하게 봤다. 나는 반격했다. 증거로 반박했다. 하지만 피로했다. 복수는 끝없는 싸움이다. 이제 나는 지쳤다. 10달째 회사에서 조사됐다. 내 행동이 드러났다. 문서 조작. 나는 변호했다. 증거 없어요. 하지만 불신이 쌓였다. 결국 나는 사직서를 냈다. 자유로워지기 위해. 하지만 자유. 아니, 공허. 민주는 새 삶을 시작했다. 작은 사업. 나는 지켜봤다.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았다. 내 삶은 재건 중이다. 새로운 직장.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복수의 흔적. 이제 나는 생각한다. 복수가 가치 있었나? 아니, 잃은 게 더 많아. 11달째 모든 게 끝났다. 민주는 안정됐고 나는 새 출발을 했다. 하지만 마음속에 질문이 남았다.
복수는 정의인가, 파괴인가?